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본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적자를 줄이고 스마트폰과 IT 기기 판매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됩니다.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분기 실적 발표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네. 벌써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찾아왔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달 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즌 초에 오늘 아침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장전 아침 8시 반경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코스피 향방을 가르는 삼전의 실적에 시장 참가자들이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는 시장을 말 그대로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나왔길래 깜짝 놀랄 정도입니까?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네. 시장에서는 약 1조 8천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한 30%가량 웃돈 수치입니다. 30%면 많이 잘 그렇죠. 나오네요. 네, 비관적 전망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때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지만요. 올해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 힘들었다는 게 그래도 이번 3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은 6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줄기는 했지만요. 네. 올해 2분기에 60조 100억 원보다는 11.7%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깜짝 그렇죠. 실적이라는 건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오늘은 잠정 실적 발표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달 31일 날 그 실적이 나오는데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영업이익과 매출 수치, 취재 등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문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깜짝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네. 사실 4조 원대 중반 적자를 낸 1분기나 2분기보다 줄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약 3조 원대 반도체 적자가 났을 것으로 봤는데 이는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3조 원 적자냐, 4조 원 적자냐 하고 반도체 전망이 많이 갈릴 것으로 봤거든요. 네네. 사실 4조 원대 적자였으면 좀 많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네. 이번에 지금 영업이익 나온 거 보니까 약 3조 원 적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반도체 긍정 신호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 감산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의 메모리 시황은 바닥을 통과했다. 이런 인식이 좀 지배적이긴 해요. 예. 최근에는 반도체 시장 선행지표로 통하는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등 업황 회복 신호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감산 확대에 따른 고정비가 있잖아요. 아직은 그 때문에 적자를 면치는 못했으나 3분기에 디램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했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을 했습니다. 4분기는 또 보면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개선이 맞물려서 실적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증권가는 예측을 했고요. 네. 반도체 영업 손실이 1조 원대까지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적자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 적자 폭을 줄였기 때문에 네. 호조였던 거고 다른 부문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반도체가 3조 원 적자 폭이 줄었다고 해도 다른 부문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2조 4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과 가전, 디스플레이 부문이 이를 상쇄하면서 실적을 이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부는 3조 원에서 3조 6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 등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전 부문은 북미 지역의 생활가전 수요 회복세와 맞물려서 약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는 IT 기기 수요 회복과 북미 고객사 신제품 출시 호재 등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3조 원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2조 원대 합하면 5조 원대고 그렇죠. 네, 반도체 그 손실을 상쇄하면
그렇죠. 네, 얼추 뭐 이제 가전도 합하면 네, 비슷하게 숫자가 되죠. 나오는 네. 거겠네요. 삼성전자는 그렇고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네.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곳이 또 있었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 전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냈다는 소식인데요. 예. 올해 3분기 7,3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네. 시장 예상치는 6,600억 원 가량이었거든요. 이를 또 웃돌았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공제액은 2,155억 원이었는데 뭐 네. 이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5,157억 원, 영업이익률은 6.3%에 달했고요. 사실 경쟁자인 SK온이 여전히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매출액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7.5% 상승한 약 8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3분기 누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최대 실적이었던 이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어요. 누적으로 보면 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역대 최대 실적 비결이 뭡니까? 이 같은 성장세는 이제 북미 지역 전기차 호조에 힘입은 것이고요. 네. 북미 지역 생산 공장의 안정적인 신증설 및 이제 수율 향상 등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속적 원가 개선 노력과 제품 경쟁력 차별화 등을 통해서 목표 시장별 이제 맞춤형 제품 개발과 양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지표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경상수지 먼저 네.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매달 나오는 자료인데 이제 경상수지라는 것은 우리 경제 해외 가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로 계산이 돼서 네.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면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만은 보기 좀 힘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계산이 되는데 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불황형 흑자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구체적 수치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약 48억 달러, 6조 4,800억 원 정도 됐고요. 네. 4월부터 쭉 흑자 기조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누적으로 보면 올해 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 8천만 달러로 작년과 비교해서 약 54% 줄어든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흑자가 많이 줄었지만 적자가 네. 더 많이 줄었다. 네. 네, 그 우선 수출 항목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네. 이제 8월 수출은 약 5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줄었고요. 네. 12개월 연속 이제 수출이 줄기는 했습니다. 경상수지 중에서 상품 수출입을 나타내는 상품 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였고요. 네네. 석유 제품이 35%, 반도체는 21% 감소해서 부진을 했고 철강, 화학, 공업 제품 수출도 줄었습니다. 아 예. 반면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가량 늘어서 이제 돋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동차 업체만 실적이 좋았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향이 좀 있었네요. 네. 지역별로는 좀 어땠습니까? 이게 중국 지역 수출이 20%로 가장 크게 줄었고요. 예. 뭐 중국이 최근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드니까요. 이 동남아와 일본 등으로의 수출도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8월 수입은 약 486억 달러로 21% 줄어서 이 감소폭이 수출을 웃돌았죠. 그래서 네. 불황형 흑자고요. 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자재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약 28%가량 감소를 했고요. 네. 원자재 중 가스와 석탄, 원유 등이 수입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도 한 16%가량 감소를 했고요. 네. 상품 이외의 서비스 수지는 16억 달러 적자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이 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약 11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앞으로 경상수지 어떻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한은은 상품 수지와 여행 수지를 중심으로 9월 흑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봤고요. 네. 한은은 올해 연간 누적 흑자를 약 245억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흑자 규모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제 연간 전망치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하반기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를 했고요. 네. 이제 반도체 업체의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이제 미국산 장비 공급이 무기한 허용이 됐잖아요.
이 같은 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상수지 말고도 수출입 통계도 네. 같이 발표됐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상수지 통계는 8월 내용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전반의 정확한 수출입 경제 동향을 이제 집계를 하고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오늘에서야 한국은행이 8월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요. 네. 이제 관세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수출입 실적은 이제 통관 기준 잠정치로 대략적 수치지만 비교적 최근 데이터죠. 지금 10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번 달 수출입 네. 통계 이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달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7% 줄었습니다. 네. 여전히 수출은 줄어드는 추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일평균 수출이 이제 9.2% 늘었는데 이게 증가한 게 작년 9월 이후 처음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10일까지의 수출은 마이너스지만 네. 10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일단 그 석유 제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 증가를 했고 네. 승용차는 여전히 약진한 승용차는 잘 나가죠. 네. 14.7%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무선 통신기기 등은 줄었고요.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네. 뭐 올해 만약에 10월에 이제 만약에 증가한다면은 12개월 감소세를 끊어내는 것이죠. 네네. 수입액은 1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뭐 수입액 살펴보면 원유와 반도체 등이 이제 늘어났죠. 가스와 무선 통신기기 등은 줄었습니다. 네. 네,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 수지는 이달 10일까지 약 53억 4,3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물가 관련 이야기인데 이것 직접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 경제 활력을 저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설탕과 소금이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설탕하고 모습입니다. 소금이요. 네. 네. 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슈거플레이션, 솔트플레이션 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 플레이션이 시리즈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강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사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네, 지난달 설탕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약 17% 상승하는 많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달 설탕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이 한 4.6배에 달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설탕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이 때문에 가공식품 물가에 즉각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네. 설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이제 최대 설탕 생산국으로 불리는 인도가 이제 가뭄으로 사탕수 수확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 때문에 자국 공급을 위해서 이제 설탕 수출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이죠. 네. 이달에는 이제 원유 가격도 올라서 우유가 들어가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 뭐 등이 잇따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슈가플레이션과 밀크플레이션은 네. 같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죠. 앞에서 소금 얘기도 하셨는데 네. 소금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솔트플레이션이군요. 그렇죠. 네. 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은 또 17.3%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나타냈고요. 네네. 이게 폭우와 태풍 등으로 소금 생산량이 줄어들었고요. 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또 소금을 또 사재기 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소금 수요가 미리 증가하는 데 또 따른 것입니다. 네네. 네. 또 소금이 또 올라가면 외식과 간장 등 가공식품 가격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물가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